시간에는 손정택 교수님께서 글로벌 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 그리고 세계를 둘러싼 이제 한국의 세계 경제 속의 어떤 구조 변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어디 이제 또 외국에서 온 학생들 또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처음에 이걸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 지도 안에서 자기 나라를 찾아보라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다 찾기가 쉽습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저 지도에서 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이 잘 보이나요? 저 꼭대기에는 고사하고 맨 앞에서도 잘 안 보이는 그 정도일 겁니다. 이게 이제 지도상의 한국의 현실인데, 지도가 아니라 그럼 경제 규모, 요새는 뭐 이렇게 나라를 순위를 정할 때 경제 규모가 어떤가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경제 규모 순위로 보면은 한국이 15개, 여기 리스트에 15개 나라 중에서 맨 밑입니다. 이 뒤에 이제 뭐 150개, 200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좌표가 상당히 올라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1960년도, 1970년대에 경제발전 초기의 단계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불 정도, 그 100불이라는 거는 그냥 비교를 하면은 1960년대 초반까지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랑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국민소득 한 100불, 뭐 200불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늘었고요. 그럼 그 사이에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들이 그때 100불, 200불 상태에 지금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 발전할 때 뭘 바깥에 팔아야 되는데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맨 앞에 60년대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가발.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새 뭐 가발 많이 쓰고 뭐 가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가발이 아닙니다. 팔아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다 이렇게 가지고 뭐 부모님들 아버지는 빼고 엄마들, 누나들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 머리, 그 옛날에 가발은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인조 가발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했고요. 여기 가만 보면은 요 그림, 내려있는 그림이 농산품이 그때는 수출의 한 50% 이상이 됐습니다. 그때 왜 농산품 수출이 50% 이상 됐을까요? 그때는 우리나라 농업이 아주 세계에서 선진국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농산품이 50% 이상이라는 거는 딴 거를 워낙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때 50%라는 거는 저때 1,000만 불, 2,000만 불 팔 때 그냥 농산품, 뭐 그 다음에 고기 잡은 거, 이 생선 같은 거 팔았다는 얘기고, 제대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는 아까 가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섬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팔기 시작하고, 반도체, 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조선 그러는데, 세계 경제 속에서 아까 한국 경제가 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도 같은 것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럼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좀 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한국의 성장률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낸 도표인데요.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한국 경제가 워낙 세계 경제랑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입니다, 과거. 2003, 4, 5, 6, 7만 세계 경제가 5% 성장하면 우리가 5%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0% 성장하면 0% 성장하고 예외 없이 과거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수준이 중국같이 정말 많이 성장하거나 또 미국같이 또 아주 성숙된 사회가 아니고 중간 정도 간다는 걸 두 거를 다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무역을 아까 경제 규모는 한 15번째인데 한 8번째 돼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 세계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요. 기업인들한테 특히 하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세계 경제, 특히 주요한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정말로 이 샌드위치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암담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암담한 게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옛날하고 달리 옛날은 저 위에 있는 그런 보면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후진국은 옷, 섬유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맡겨안아서 팔면 그럼 저런 그림에서 보면 한국이 상당히 샌드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섬유 팔려니까 중국한테 치이고 자동차 팔려니까 선진국한테 치이고 근데 사실은 저렇게 샌드위치처럼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면 자동차 산업 하나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핵심 부품하고 일반 부품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 있고 마케팅하는 거 있고 여기 그림을 5개만 그려놨지만 저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쫙 10단계로 넘어가니까 사실 밑에 그림으로 보면은 한국만 샌드위치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샌드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샌드위치에 끼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은 기술로 발전을 하면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그냥 이 사다리 맨 마지막에 그냥 쳐져 있으면은 그대로 뒤처지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한 제품에 글로벌 체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다리 중에서 올라가는 경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수치 슬라이드 한두 개 있으면 여러 수치를 썼으면 나가야 될 방향은 이 경제나 기업가 정신 이런 거는 상당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형평성, 기회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양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고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